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나와 반대 생각 읽기인데,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매크로 리포트가 꽤 괜찮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조금 읽어보고, 뭐 제 생각과 비교도 해보고, 다시 한번 매크로 뷰를 피드백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에 대한 팔로우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트럼프 시기에는 이렇게 매크로 팔로우업을 빈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매일매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이게 피곤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리포트 얘기로 넘어가서 뭐 이 리포트의 원문은 보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핵심 요약 부분만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기존에 얘기하던 보편 관세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상호 관세 카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그럼 훨씬 나은 상황이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자주 언급될 수는 있는데 실제 적용 기간은 짧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USMCA 개정이나 중국 우회 수출 관련 조치 등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는 앞으로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강화될 수는 있지만 리포트는 그래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짧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관세 기간이.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장기전이고 정밀 타격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보편 관세가 아니라 특정 포인트에 이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결국 미국 제조업 부흥에 도모를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괜히 이제 보편 관세를 해서 뭐 물가를 좀 자극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는 안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 협상 여지가 조금 더 있는 부분은 자동차와 EU인데, 이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 확장이 지속되고 중물가, 중금리 기조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중에 지금 하나가 에너지 생산 확대죠. 뭐 333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루에 뭐 에너지를 300만 톤을 생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고요. 뭐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에너지를 생산 확대하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고, 그런 물가 금리도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물가랑 금리가 조금 더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세가 협상 수단이라는 전제 하에 이 리포트는 결국 위험 자산의 비중 확대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뭐 경기 민감 효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리포트의 포인트는 뭐냐? 이 리포트의 포인트는 트럼프는 지금 물가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물가에 신경 쓰다 보니까 관세도 생각보다 더 약하게 가고, 그리고 에너지 생산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가와 금리를 잡을 거고, 이런 여러 상황 하에서는 위험 자산의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지금도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던 부분이랑 좀 다른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하락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봤고 6대 4 정도라고 봤고, 그 얘기의 포인트 중에 한 개는 트럼프가 이제 결국에는 물가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긴 갈 건데, 저도 그게 트럼프 목표 중에 되게 중요한 목표라고 봤는데 6대 4 정도라는 하락 확률이 더 크다고 봤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관세가 제대로 먹히려면 일단 처음에 레버리지를 좀 이렇게 해놔야지, 더 강하게 밀어붙여 놔야지 나중에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트럼프의 과거 협상하는 전략들을 보면 초반에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예상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돌아보면, 이제 연초로 돌아가 보면 전문가들의 예상은 미국 시장의 올해 방향성 예측을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반기에 조정을 한번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주가 회복 후에 하반기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수의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예상하는 곳이 되게 많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것과 비슷하게 임기 초기의 정책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라는 게 주된 근거였고요. 이 주장과 좀 다른 의견들도 있었는데,
상반기는 경기 때문에 주가 상승 이어갈 거다. 그리고 조정은 하반기에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좀 회복할 거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월가에서 가장 예측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톱니 선생님입니다. 아래쪽은 이제 톱니 선생님이 예측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6,050에서 끝난 작년 주가에서 7,000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하반기에 다시 한번 6,600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톱니 선생님이 이제 상반기 강세로 생각한 이유는 뭐 아래랑 같은데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제가 아직 성장한다는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다. 그리고 기술 섹터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2024년 대선 이후에 많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금 러우 전쟁이 종료되는 시그널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 실적이 회복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주가가 계속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하반기에 좀 조정받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도 톱니 선생님은 하반기에 좀 대두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주식시장이 쭉쭉 올라가고 트럼프가 생각보다 초반에 부드럽게 나오는 걸 보니까 톱니 선생님이나 아니면 하나 리포트처럼 그쪽 뷰가 조금 더 지금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1월 말에 제가 봤던 관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말에 이제 좀 하방 리스크가 좀 더 높다고 보고 5대5 정도로 해지 포지션을 가져갔거든요. 롱숏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손실을 보고 있는 거는 코스닥 150 숏에서 가장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수 기준으로 틀린 정도는 한 3에서 4% 정도가 틀렸거든요. 이게 지수로 치면 되게 많이 틀린 거죠. 사실 3에서 4%면 지수는 되게 큰 폭이니까요. 2월에는 물론 종목들이 좀 잘 돼서 수익이 꽤 나고 있긴 한데, 수익이 났다고 틀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피드백 해볼 게 없는 건 아니죠. 바로 직전 영상까지도 제가 실수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견들을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생각했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트럼프가 물가 잡는데 엄청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방송에서 이선엽 님도 제가 이제 많이 팔로우하는 전문가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이선엽 님도 이제 트럼프가 지금 물가에 엄청 신경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 핵심 목표는 물가 안정이랑 불법 이민 대응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어준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쓸 거고, 처음에 신경을 쓸 거고,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취임사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부분을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라고 얘기를 여러 방송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물가 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가도 안정시키고 관세도 좀 풀어주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물가가 트럼프가 마가로 하는 목표들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에 있고 빨리 해야 되는 문제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저는 무역 적자나 제조업 키우기도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느껴지는 거는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좀 천천히 협상하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세도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가 강하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좀 오른 상태니까요. 근데 하나 리포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가 걱정에 점점 완화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관세도 좀 풀리고 뭐 제조업도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주장이 지금 보면 좀 더 합리적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1월에 예측에서 이런 걸 못 봤다는 점은 실수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게 실수가 아니라, 제가 했던 실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러다가는 큰 거 다칠 수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근거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거를 깊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도 하방 리스크가 6대 4 정도라고 더 높다고 결정을 내렸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1월 말에는 제가 느끼기에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의견들을 보긴 봤는데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더 편향되게 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전문가인 척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개미 투자자죠. 그래서 실수도 분명히 많이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매크로 분석할 때 반대 의견도 꼼꼼히 정리하고 결정하기 정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투자 매뉴얼에 포함해둘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이거를 제가 계속 상기하려고 찍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반대쪽 의견을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이후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월에 돌아가면 실수였다는 거는 맞는데 이거랑 또 지금 시점에서 또 롱이 좋다는 거는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의견도 잘 이해했고 물가 걱정도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이긴 한데 뭐 CPI랑 PPI가 예상보다 높긴 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었죠. 관세도 좀 밀렸고요. 뭐 이민자 추방이나 도지 영향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표로 나타나는 시점이 뭐 바로 뭐 4월, 3월 이렇게 바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가격이 다시 역사적 고점 수준으로 올라간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끝나면 시장은 실적보다는 이제는 이제 매크로 영역에 좀 더 노출되는 시장으로 바뀌죠. 개별 기업보다는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가져다주는 움직임이 계속 긍정적으로 해석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지금 미국 시장은 제 지금 느낌은 상승 하락 확률을 5대5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편 의견을 읽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하락 확률을 조금 더 낮추는 것이 적합해 보여요. 트럼프가 생각보다 완화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표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매크로 환경이 이제 더 큰 시장으로 변하게 되면 긍정과 부정이 저는 반반 정도 나올 만한 시장이라고 보여지는 물가 지표들이 다 스티키했다는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뭐 지금 이제 시장 해석은 뭐 이 물가는 안 중요하고 저 물가는 중요해, PC에 들어가는 물가만 중요해라고 이제 해석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무시하는 물가들이 어떤 나비 효과로 전체 물가를 자극시킬지는 모르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상상만 해봐도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조류 독감으로 인한 에그플레이션이다, 일시적인 거다 하면서 식품 물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민자 추방해서 이 문제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공급이 줄어가지고 농작물 물가가 상승해서 식품 물가가 만약에 오르는 영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초기에 안 잡고 놓쳐가지고 물가 상승을 못 잡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상상을 하면요. 뭐 이렇게 이제 꼭 지금 뭐 이 물가는 안 중요해, 저 물가는 중요해라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제 포지션은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많거든요. 미국 주식은 지금은 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버스가 좀 더 많고요. 이렇게 롱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쪽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 국내 시장이 단기간에 미국보다 더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인 삼법 개정은 예상만큼은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 이슈가 반도체 관련된 얘기도 오늘 나오던데 시장은 별로 리스크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정도 반응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4월로 관세가 미룬 것처럼 보이지만 4월 전에도 반도체나 자동차에 관해서 언급을 강하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응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죠. 대통령이 부재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기다려 줄까요? 일단 강하게 해놓고 협상안을 가져와 하는 스탠스일 건데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우리 증시가 받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시장은 지금 리스크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했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물론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상황이 완화적이긴 한데 최근의 주가 상승세는 전혀 리스크가 없다는 정도의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이제 작년 하락장에서 우리가 말하던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한계점들이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내수가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는 아직 개선된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저는 기존과 똑같이 하락 확률을 6으로 좀 더 높게 봅니다. 사실 뭐 주가가 높아졌는데 하락 확률을 똑같이 6으로 본다는 거는 음, 사실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걸로 바뀐 거긴 합니다. 똑같이 이제 포지션을 근데 뭐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현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더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월에는 뭐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꽤나 예측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점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영상은 이제 이렇게 제 스스로 피드백해보는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래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